예, 7입니다. 캄보디아 소식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캄보디아에서 남성 3명을 구출했다면서 데려왔지만 문신을 했던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거 정치쇼 아니야? 라는 비판이 상당했죠. 자, 민주당에선 그들을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설명했지만 과연 그런 건지요? 그들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들은 사실은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이죠. 일단 거기에서 구출하고 국내에 와서 법적인 처벌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나이가 20살, 23, 26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가 끝나면은 희망의 사다리를 놔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조폭 조직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인 현지 조직하고 국내 조폭 세력하고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박 변호사. 지금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데리고 들어온 3명 외에도 64명이나 되는 그 현지에 있었던 사람, 우리 국민들이 전세기를 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이제 기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뭐 몸에 문신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일단 지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데려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출을 해서 데려왔다기보다는 예. 캄보디아 현지에 이미 구금이 돼 있거나 경찰서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차적으로 데려온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보기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캄보디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 있고 그 가담 정도 그리고 어떤 비난 가능성도 엄청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공범에 가까운 혹은 거의 주범에 가까운 수준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뭐 지금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어떤 빚이나 이런 추심에 쫓겨서 가서 억지로 저렇게 취업을 했고 감금을 당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예. 지금 보면 뭐 우리 한국인이 뭐 로맨스 스캠의 총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뭐가 진실인 거예요? 저는 둘 다 진실이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캄보디아에 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회생파산 같은 거 상담을 하면서 예. 거의 어떤 사업에서 한 15명 정도를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3명이 캄보디아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아,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가담 정도가 극히 낮고 대부분 이제 그냥 광고를 보고 월 1,000만 원 정도를 뭐 벌 수 있더라. 그 말에 갔다가 거기서 감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뒤에 어떤 이유에서 이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반면 처음 갈 때부터 이게 얼마나 범죄인지를 완전히 인식하고 간 경우나 예. 아니면 두 번째는 그와 별개로 캄보디아가 현재 지금 국내에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도피해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필리핀에 많이 가 있다면 지금은 범죄자들에게도 필리핀이 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좀 많이 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 카지노를 하고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잡히거나 어떤 다른 이유에서 범죄 조직과 연관되는 경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처음에 갈 때는 큰 마음이 없이 갔지만 가서 어떤 회유나 세뇌에 완전히 당해서 사실은 거의 총책과 다름없을 정도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저번에 공항에 들어올 때 입국 장면에 봤지만 뭐 온몸에 막 문신을 했다거나 험상궂은 그런 외모 뭐 등등으로 물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들이 결국 들어왔다가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게 되면 또 해외로 나가서 사기를 친다거나 국내에 남아서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데 꼭 저 사람들을 국내로 데리고 들어왔어야만 했느냐라는 이제 일부에서의 주장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약간 그 주장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이유는 캄보디아 현지의 어떤 사법 시스템을 국내의 사법 시스템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 사실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중국계 자본과 캄보디아 국가가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국계 자본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 들어와서 데리고 와서 일벌백계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을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피해자 구출뿐이 아니라 처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저 분들이 정말 순수한 피해자일지
가해자가 더 많은지 아니면 양쪽에 다 걸쳐 있는지 아직까지는 재판 결과도 봐야 하고 검찰의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자, MG 조폭 단속 피해 해외로라는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2020년에 300여 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입국자, 예, 지금 2024년에는 1,900명대, 거의 2,000명 가까이로 폭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지금 어쨌든 지금 캄보디아를 또 단속하니까 이게 지금 베트남, 라오스, 뭐 미얀마 등등으로 이게 또 풍선 효과처럼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범죄자들이 필리핀에 많이 갔다가 지금은 캄보디아에 많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캄보디아가 범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중국계 자본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재 근본적으로 캄보디아에만 지금 그 사람들이 도피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 현재는 그러니까 뭐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자기들이 하는 불법 행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얀마의 지금 그 중국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반군들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가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지금 라오스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베트남으로는 덜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중국계 자본과 국가가 그 결합 정도가 좀 많이 약하다라고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국민들 중에 캄보디아 뭐 앙코르와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나갈 때마다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여러 가지 불신 검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영상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는 목적지는 오래오시는 그 기름이 좀 오세요. 혹시 영암이나 있으시 언제 들어오세요? 그러면 항공편 혹시 예약하신 거예요? 며칠 일정으로 들어오세요? 그 월요일하고 예,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이거 어디 가세요? 이거 물어보는 건 참 그런데 저렇게 물어봤자 저런 것들도 공유해서 저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세요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김수희 변호사. 네, 실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정보는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른 질문을 미리 준비하도록 시키거나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주변을 돌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방어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 그러면요, 궁금한 건 예. 이런 보이스 피싱 범들이나 또는 로맨스 스캠에 가담했던 범인들이 와서 보통은 적발이 되면 물론 뭐 금액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처벌을 받고 이게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솜방망이 처벌로 금방 나와서 또 변호사를 잘 써서 금방 나와서 또 사기를 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있거든요. 어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사기 범죄이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될 거고 이제 금액이 더 커지면 이제 특경법이 적용이 될 건데 지금 들어온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범단이라고 하는 범죄 단체에 조직을 한 걸로 해서 4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조폭으로 나갔을 경우. 이게 현재 지금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런 처벌을 예. 받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처벌받은 사례들이 많은데 네. 여기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현재 정도의 이렇게 이목이 끌린 범죄이고 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경찰이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 범죄라서 사실 신원 확보만 되면 그 처벌 정도는 절대로 가볍진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이 사람들이 피해자로 둔갑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건데요. 예. 그 점도 약간 뭐 국가가 물론 경찰이 잘 처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들어오는 그러니까 초창기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기보다는 피의자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고 걱정은 아직까지는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 변호사가 만든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예. 저기 나가서 우리 국민들 왜 저기를 따라 나가지? 왜? 뭘 믿고? 너무 일확천금을 바라고 나가는 거 아니야? 뭐라고 생각하는데 네. 채권 추심에 엄청 시달려서 나간다고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빚을 굉장히 많이 져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대 채권 추심은 예전 생각하는 것처럼 뭐 집에 와서 뭐 들이눕는다거나 예. 뭐 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고요. 매일 한 통씩
받을 때까지 한 통입니다. 만약에 안 받으면 수십 통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매일 한 통씩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통계를 내보면 사실 와서 때리고 이러는 경우들보다 매일 전화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심적 압박을 느끼고 아. 추심률이 더 좋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채권자한테 뭐 매일 10통, 11통씩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받게 되는데 예. 이런 과정을 한번 겪으면 야, 이렇게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어차피 내 인생이 바닥인데 뭐 더 나빠질 게 있겠는가? 뭐 아니면 말지 이런 마인드로 갔다가 그렇군요. 제 이제 의뢰인들가 했던 표현을 따르자면 내 인생이 바닥인 줄 알고 갔는데 바닥 밑에 지하가 있고 지옥도 있더라.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굉장한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까 박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지하실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하니까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유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